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는 속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지막엔 사이다로 끝나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53세가 된 김정숙 씨입니다. 정숙 씨는 15년째 부대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맛있기로 소문난 가게예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네요. 정숙 씨의 남편 김태호 씨는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26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왔고, 정숙 씨도 내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태호 씨는 원래 회사에 다니셨는데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전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의 가게 일을 도우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요.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고 무거운 것들 옮기는 일도 도맡아서 하고, 정숙 씨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둔 내가 정말 복 많은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태호 씨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스키였는데요. 매년 겨울이면 혼자서 강원도 스키장으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숙 씨는 스키를 못 타서 함께 가지 않았고, 태호 씨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충전하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줬다고 해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어요. 두 딸도 있었는데 큰딸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둘째 딸은 대학생이었어요. 가족들 모두 아빠를 정말 존경했고, 특히 엄마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2017년 1월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 씨가 매년 다니던 스키 여행에서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슬로프에서 넘어지면서 목을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목뼈 골절로 인한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정숙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내 남편이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병원에 달려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쏟아졌대요. 의사는 앞으로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다시 걷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부터 정숙 씨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가게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을 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고, 물리치료도 직접 해주고, 먹는 것부터 대소변까지 모든 걸 돌봐드렸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남편만 돌보느라 정숙 씨 자신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간병인을 구해라고 했지만 정숙 씨는 내가 직접 해야 남편이 빨리 나을 거야 라고 했어요. 정말 눈물겨운 헌신이었어요. 정숙 씨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면 여보 잘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격려해주고, 남편이 우울해할 때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는 평생 당신을 돌볼 거야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런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인지 1년 8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호 씨가 팔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사들도 정말 놀라운 회복이라고 했고, 정숙 씨는 내 정성이 통했구나, 남편이 살아나고 있어 라고 기뻐했어요.
비록 다리는 아직 움직이지 못했지만 상체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간단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됐고, 정숙 씨도 이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태호 씨도 휠체어를 타고 가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간단한 일들을 도왔어요. 손님들도 사장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정말 다행이다.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면서 응원해 줬어요. 특히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 영란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20대 후반의 영란이는 정숙 씨가 남편 간병하느라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가게를 지켜줬고, 태호 씨가 돌아온 후에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사모님, 제가 더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숙 씨는 영란이를 딸처럼 아꼈고, 태호 씨도 영란이가 정말 고마운 아이라고 자주 말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가게도 다시 잘 되고 있고, 영란이도 열심히 도와주고, 정숙 씨는 이제 진짜 행복한 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9년 12월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정숙 씨가 병문안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저녁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시어머니 상태가 괜찮아서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시간인데 집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여보, 나 왔어 하고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잠들어 있나 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편 침대 위에서 이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남편이 뒤척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다리 부분이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떨어졌다고 해요. 설마 남편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건가 하는 기대.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지? 하는 의심 반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여보, 깨어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벌써 왔어. 나 자고 있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불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또 느껴졌어요. 정숙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보, 이불 좀 젖혀봐 라고 했어요. 태호 씨가 당황하면서 왜? 추워. 그냥 있어 라고 했지만 정숙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불을 젖혔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 다리 사이에 영란이가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로 말이에요. 정숙 씨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영란이는 급하게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으면서 도망가듯 나갔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여보, 이건 오해야. 영란이가 그냥 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숙 씨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어요. 2년 넘게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남편이 그 고마운 알바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숙 씨가 당신 지금 다리 움직인 거 맞지?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었어? 라고 따져 물으니까 남편이 결국 실토했어요.
사실 6개월 전부터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어. 정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숨기면서 자신은 계속 바보처럼 간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을 말이에요.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하고 소리쳤더니 남편이 미안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영란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인데 오늘도 사모님 없을 때 보자. 빨리 회복해서 같이 살자. 가게 레시피 다 알려줄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스키 사고 당시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정숙 씨는 남편이 혼자 스키 여행을 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영란이와 함께 갔던 거예요. 불륜 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한 거였죠. 메시지를 더 보니까 그때 사고만 안 났으면 벌써 같이 살고 있었을 텐데. 사모님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어요. 정숙 씨는 정말 온몸이 떨렸다고 해요. 더 가관인 건 남편이 영란이에게 내가 아내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럼 가게도 우리 거가 되고 부대찌개 레시피도 다 넘겨줄게라고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정숙 씨가 목숨 걸고 지켜온 남편과 가게를 불륜 상대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정숙 씨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해요. 내가 2년 넘게 헌신한 게 뭐였지?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간병한 게 이런 배신을 당하기 위해서였나?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영란이가 먼저 유혹했어 라고 변명했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당신 목숨 살려놨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 정숙 씨는 정말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혼한다. 당장 이혼해. 남편이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하면서 매달렸지만 정숙 씨는 단호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아빠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다음 날 정숙 씨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가져가면서 위자료 최대한 받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래도 남자 구실은 한다니 다행이네. 몸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잖아 라고 말했을 때 정숙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2년 넘게 간병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게 다행이라고요? 하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라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간병인이었구나.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추진했어요. 법정에서 남편과 영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용서해달라,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렸지만 정숙 씨는 냉정했어요. 당신은 내가 살려준 인간이야. 그 은혜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 결국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위자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절반도 정숙 씨,
몫이 됐어요. 영란이도 불륜 상간자로 인정되어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수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매달렸지만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정숙 씨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목숨 걸고 살려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배신했어. 앞으로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 지금 정숙 씨는 혼자 부대찌개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특히 정숙 씨의 사연을 들은 손님들이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남편과 헤어진 게 잘한 일이다 하면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정숙 씨는 처음에는 정말 배신감에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과 평생 살았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것 같다.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다라고 하네요. 두 딸들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엄마 편에 서서 엄마가 잘한 일이라고 말해준다고 해요. 특히 큰딸은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만을 위해 사세요 라고 말해줘서 정말 위로가 됐다고 해요. 전 남편은 지금 영란이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숙 씨는 그 둘이 과연 행복할까?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관심 없다고 하네요. 요즘 정숙 씨는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고 해요.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26년을 헌신했는데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떳떳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본성을 늦게나마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정숙 씨가 당당하게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헌신과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정숙 씨처럼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정숙 씨의 용기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신자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감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